자, 이렇게 해서 정신먹는 긴가민가 판타지 영화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1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지, 네. 판타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나는 판타지를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쳤나 지금. 자, 이 시간 넘어가니까 좀 정신없네. 난 네가 미쳤을 거라 생각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난 생각했어. I never really knew why she came back. But I didn't care. It was like olden times. We was like peas and carrots again. 자, 첫 번째 판타지 영화는 뭘까요? 1위는요? 자네 미식축구 해볼 생각 없나? 나 자네 군인이 딱이고만. 아니 자네 계속 새우잡이 해보자고. 아니 자네 탁구장 차려볼까? 아니 자네 마라톤에 관심 있나? 아니 자네 대단하구만. 1위는 포레스트 검프. 그럼 평소보다 더 떠드는 것도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그럼 퍼스트 건. 아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드디어 반지의 제왕을 몰아내고 뭐가 1위를 하나 했더니 검프가? 포레스트 검프가 있었네요. 예. 판타지 영화인가요? 1994년 영화고요. 네. 69회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식에서 나무주연상, 감독상, 편집상, 무엇보다 작품상, 시각효과상, 각본상 받았고요. 많이 받았네. 세턴 영화제는 안 나갔나? 여긴 없어. 무슨 이게 세턴이 뭐가 있냐 이게.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배우는 톰 행스가 포레스트 검프고요. 로빈 라이트가 제니 역할이고요. 게리 시나이즈가 댄 타일러. 그 대위인가? 루테닛 댄. 루테니 진짜 저 소대장. 미켈리 윌리엄슨이 부바. 부바. 셀리 필드가 검프 부인 엄마죠.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자 1위로 그냥 제 개인적인 판타지 영화의 1위는 이 영화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그러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나는 저도 1위 동의는 안 깜짝 돼. 놀랐어요. 상상을 못. 물론 동의는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 포레스트 검프는 판타지 영화라고 분류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으니까. 드라마로 보통 분류하죠. 그렇죠. 그냥 드라마인데 내가 전 시간에 빅피쉬 얘기하면서 정말 진짜 판타지는 우리 현실과 다 있는 판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판타지 영화의 리스트의 1위는 포레스트 검프만큼 적당한 영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가 1위면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그때도 좀 트위스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트위스트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 PD도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는데. 그 이전에 포레스트 검프는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웃음과 감동과 재미와 그렇죠. 눈물과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죠. 내가 뭐 사람들 만나서 너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야? 그러면 나 대부 트릴로지 좋아해. 근데 대부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진 않잖아. 미소를 짓는다거나 심각하잖아.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여러 가지를 많이 녹여냈는데 이거 완전 뻥이거든. 진짜 뻥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가 보면서 끄덕끄덕하면서 보거든요. 하지만 이것처럼 판타지스러운 영화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를 판타지 영화 1위로 골랐습니다. 야, 뭐 반대 의견 있으신 분들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아니 뭐 좋아요. 예, 아니 판타지 뭐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 영화가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안 네. 했어. 오늘 이 영화에 뭐 이렇게 이 일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판타지 영화 카테고리에 그걸 1위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판타지 여기에 판타지 요소는 뭐죠? 그냥 사실이 아닌 거야. 뻥인 거. 쟤는 지금 뻥을 판타지로 치환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나한테 그러면- 도서관 전쟁이 뭐냐는 식으로 물었던 거야. 짜증나는 거지. 나. 도서관 전쟁에 돈 냈냐? 왜 그래? 봐봐, 뭐 공부를 안 되니까. 볼게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스카우트 같은 영화도 판타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판타지 영화 우리 결혼 얘기하면서 엄밀히 말해서 모든 SF나 모든 호러 영화나 이런 거 다 판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드라마도 판타지적인 요소가 뻥이 심하면 이게 판타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벤트나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을 이 자체가 판타지라는 거지. 포레스트 검프 자체가. 나는 이 영화 물론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 안 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어른들이 보는 판타지다 이거죠. 물론 반지의 제왕처럼 뭐 그렇게 칼 들고 막 용이랑 싸우고 이런 거 판타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런 판타지스러운 거를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빅피쉬처럼
그렇게 해서 구현한 게 포레스트 검프 같아요. 나는 오샥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집약해 본다면 딱 하나인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 우리 현실에. 완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그 리타드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물론 그 안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친구가 죽고 별 사건이 다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판타지로 보는 거죠. 어떤 굉장히 의미에서는 좀 이성적인 어떤 판타지야. 의미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죠. 범프는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게 뭐 판타지라면 판타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포레스트 검프의 묘는 뭐냐면 네. 얘가 일반인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렇게 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네. 얘가 IQ 75에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바보. 네. 바보잖아요. 바보가 막 전쟁 영웅도 되고 스포츠 스타도 되고 네. 나중에 뭐 재벌도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정도가 아니고. 승리 정도가 아니고. 근데 얘가 의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나 재밌는. 그런 의미의 판타지.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이 얘의 인생을 정말 판타스틱하게 꾸며낸 거란 말이야. 그냥 지어낸 건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빠지잖아. 흐뭇하게 볼 수 있는 판타지. 왜냐면 포레스트 검프 이외의 모든 건 다 사실처럼 보이거든. 네. 모든 역사적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싹 들어가는데 그 옷에 다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잘 쓴 판타지야. 이거는 오샥이 난- 얘기한 부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 구조가 가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흥해. 그래서 뭐 완전 뻥이구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응원하게 되는 거야. 제가 저랬으면 좋겠다. 탁골 치면 정말 이겼으면 좋겠고, 전쟁터에서 친구를 꼭 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소대장을 그렇게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남았던 새우배 잡이배 하나 때문에 그 재벌이 되고 막 이상한 주식 샀는데 맥킨토시 주식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거기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영화건 소설이건 어떤 스토리건. 자, 포레스트 검프 스토리를 대강의 줄거리를 최 과장이. 네, 포레스트 검프는 말했지만 좀 지능도 떨어지고 또 다리에도 무슨 장애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 다리에 이렇게 다리가 뭐 장애가 아니고 척추가 보조기. 휘어가지고 아, 예. 등이 휘어가지고 그걸 피려고 다리에 그걸 낀 거야. 예, 그래서 보조기 같은 걸 끼고 있어서 동네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놀림당하는 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뛰었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들로부터 도망가려고. 늘 뛰는 아이. 예, 늘 뛰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잘 뛰어. 예, 잘 뛰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좋아하는 여자애 한 명 있고, 제니. 예, 제니.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엄마가 있어요. 그렇죠. 헌신적인 엄마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의 삶에서 계속 미국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역사적 인물도 스쳐 지나가고 또 베트남 전쟁에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미국의 역사 뭐 핑퐁 뭐 핑퐁 외교. 핑퐁 외교, 외교. 예, 중국과. 그런 저 상황에도 들어가게 되고 히피 문화도 지나가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인생을 그 벤치에 앉아서 계속 듣는 사람은 달라져요. 듣는 사람 달라지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제 플래시백으로 그렇죠. 예, 보여주는 그 영화입니다. 벤치가 예. 이 영화 포스터에도 나오고 예. 아주 계속 중간 중간에. 그 벤치는 지금 어디 보관돼 있대요. 그 그래요? 예, 그 벤치를 그대로 사바나에 이렇게 있는 예, 벤치. 떼서 그 또 지역에 이제 어느 박물관 같은 데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첫 장면이 1981년이라고 나와요. 네. 벤치에 포레스트 검프가 앉아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연도가 나와. 1981년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1981년이 현재고 포레스트 검프가 태어난 게 1944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옆에 앉은 사람한테 계속.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이 영화가 빛나는 이유는 톰 행스의 연기예요. 네. 뭐 이른바 바보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와, 이 포레스트 검프의 이 연기는, 그러니까 이 전해 필라델피아로 이미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탔어. 근데 그 다음 해 포레스트 검프를 또 찍은 거야. 이게 연속에도 같은 배우한테 2번 연속으로 주는 거 극도로 꺼리거든요, 오스카에서. 아카데미에서. 근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안 줄 수가 없죠. 이 포레스트 검프 연기를 보고 안 줄 수가 없죠. 자기네 필라델피아 안 줄 걸.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 예.
이 바보 연기가 근데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 바보 연기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 포레스트 검프는 완전히 바보도 아니고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좀 여기서 보면은 계속 사람들이 얘한테 물어보잖아. 너 바보냐? 이 얘기하거든요. Are you stupid or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re you stupid or what?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지능이 일반인보다 IQ가 한 2, 30 정도 떨어지는 정도. 그래서 말도 좀 어눌하고 좀 느리죠.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착하죠. 정말 착하고 그리고 그 한 여자에 대한 그 사랑. 순정. 나는 이 영화는 처음 봤을 때 내가 뭐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 역시 저메키스 막 이러면서 봤는데 영화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첫 장면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울컥울컥해. 그렇죠. 특히 어렸을 때 이 제니가 이제 여자친구 제니가 성 학대를 당하죠 아버지한테. 네. 그거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정황상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제니가 이 어린 포레스트랑 같이 막 도망가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둘이 저 옥수수밭. 갈대밭 같은 데서. 갈대밭, 옥수수밭 그런 데서 포레스트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새가 돼서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래. 얘는 포레스트는 뭔지도 모르잖아. 얘 아빠가 애를 사랑해서 키스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잖아. 그쵸. 이 영화에서 계속 나레이션이 톰 행스가 하는데 나는 이 톰 행스의 나레이션 이거가 정말 베스트 나레이션 같아. 내가 본 어느 영화보다 나레이션을 정말 잘했어. 때묻지 않은. 그렇죠. 그 네. 이제 알라바마죠. 그러니까 남부. 우리 저번 시간에도 알라바마였잖아. 빅피쉬도 거기도 알라바마였네. 남부. 알라바마의 이제 남부에 그냥 시골에 사는 아이인데 그 악센트랑 이런 걸로 참 그 순수함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매몰차게 지나가는데 이 바보 포레스트가 그 한가운데서 그거를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어쩔 땐 쓸려도 가고 어쩔 때는 맞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다 이겨내는 그런 정말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나는 물론 뭐 어거지라고 얘기해도 뭐 하실 수 있겠으나 나한테는 정말 엄청난 판타지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쭉 40년대부터 80년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들로 시대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죠. 얘가 그래서 막 백악관도 막 여러 번 가서 대통령이랑 하고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CG가 이런 실사 영화에서 본격화된 거는 그렇죠. 거의 막 이렇게 된 그런 거죠. 그 누구냐 CSI에 나온 게리 시니즈. 네. 그 게리 시니즈가 다리가 잘려서 잘려서 상위 용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헐리우드에서 많은 사람들도 게리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그런 그 영화를 보고 오해가 생길 정도로. 그리고 누구 레이건이었나? 그쵸. 레이건 대통령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 그렇죠. 들어가죠. 레이건은 아니고 뭐 저 닉슨 같은 닉슨이에요? 레이건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 명이랑 그냥 케네디랑도 하고 맞아요. 케네디도 나오고. 린든 존슨이랑도 하고 이거 보면은 미국 정치사를 알 수 있어요. 대통령 순서들을. 어디 다쳤냐고 하니까 엉덩이 까는 장면 있잖아. 그쵸, 그게 그거 닉슨일 걸? 그러니까 막 얘는 잘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남부니까 자기 포레스트라는 이름도 그 KKK단의 누군데 맞아요. 그냥 이불보 쓰고 말도 뭐 이불보 씌워서 뭐 그런 장군 이름 뭐 얘는 잘 몰라. 그러면서 그 모르는 채로 그 나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야. 우리가 어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역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얘는 모르니까 자기 그리고 모른다고 그래.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얘가 잘 아는 게 하나 있지.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안다기보다도 제니에 대한 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모든 씬을 정말 너무 잘 찍었어. 대사도 훌륭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니를 만나는 장면, 자기 인생의 사랑 어렸을 때 그 스쿨버스에서 이렇게 만나잖아. 네. 얘한테 자리를 내주는 유일한 여자아이. 그리고 얘가 그 버바 슈림프, 버바 새우 걔랑 만나는 얘 정말 유일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잠깐이었지만 걔도 버스에서 자리를 내주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군에 가서 베트남 그렇죠. 가서죠. 군대 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영화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고 복선이랑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돼 있고
그 미국의 어떤 현대사를 쫙 관통을 하는 거가 이 영화의 또 맛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빗대가지고 패러디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에 벤자민 버튼 그거 얘기하면서도 포레스트 검프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포레스트 검프는 작가가 이 질풍노도처럼 막 변화하는 현대사, 질곡의 현대사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느꼈던 무력감,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 우리도 그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막 무슨 뭐 정변이 일어나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걸 바보처럼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그렇죠. 그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바보가 된 느낌. 그런 거를 오히려 역으로 담아낸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원작이. 바보라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은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보가 그 역사에 올라타 가지고 막 헤엄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좀 안 좋게 보면 그냥 이렇게 아메리카 드림을 좀 너무 이렇게 미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는 포인트가 오히려 최과장 쪽에 맞다고 보는 건데 미화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합중국의 가치 같아요. 미합중국이라는 곳의 가치. 이렇게 쭉 자기가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순간에 그게 무슨 뭐 부호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얻을 수 있는 행복 극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지. 미국의 가치는 결국 실용주의고 현실주의잖아. 예.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가치 중에 가장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래서 판타지인 건데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거 아니냐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툭 던져놓는 거야. 좀 그러니까 꼬아서 보면 약간 프로파간다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세련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유일한 단점은 예. 이게 미국 얘기라는 거야. 내가 이 영화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그 좀 약간 배가 아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미국 현대사로 이렇게 만드는 참 미국의 그 인프라가 참 부럽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박하사탕이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근데 그건 너무 아프잖아. 그렇죠. 아프죠.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처럼 이렇게 코미디로 로맨틱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드라마로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거가 참 부러운 거야 나는. 그 좀 아유 막 그러니까 근데- 역시 미국식 조크인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어떤 거? 무한도전이 10주년을 맞았는데 오늘 신문 어느 온라인 매체 기사에 보니까 무한도전에서 지금까지 자막으로 썼던 몇 장면들을 쭉 이어서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자막으로 이런 식으로 풍자를 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쭉 이제 증거 사진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사회를 그려내고 풍자하고 이렇게 비추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컨텐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톰 행스가 닉슨 대통령을 만나고 닉슨 대통령이 야 그 호텔 후지니까 내가 호텔 좋은 데로 바꿔줄게 그러면서 바뀌는 호텔이 워터게이트 호텔이잖아. 네. 그래서 얘가 그 워터게이트 그 도청하는 거 이렇게 보고서 신고하잖아. 사람들이 뭘 찾나 보고 그런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고 심각한 사건인데 그거를 그렇게 코믹하게 탁 한번 건드리고 간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 영화 계속 만지고 지나가요. 그 뭐 케네디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존 레논도 나오죠. 엘비스 프레슬리도 나오고 이 역사적 인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비극적으로 죽거나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저격당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대통령들이 총 막 쏘고 케네디 죽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어떤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탁탁탁탁 건드리고 가 바보가. 그렇죠. 바보가. 근데 그거가 생각해봐요. 여기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었어. 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 존 레논도 그랬고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도 뭐 자기 천수를 누리진 못했죠.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의 역사가 뭐 사실 미국에서 대통령 뽑히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패권 국가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0년간은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거조차도 이 영화는 싹 녹여내고 이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사랑
그리고 거기 이 세파에 흔들리는데 전혀 거기에 도리어 바보라서 세파에 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죠. 너무 뚝심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근데 포레스트의 어떤 그게 나와. 나중에 자기 아이를 딱 봤을 때 그때 처음으로 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 거의 울기 직전이야. 왜냐면 저 애가 바보가 아니냐라는 거 물어보잖아 제니한테. 저 애 혹시 나처럼. 그러니까 얘는 평생 그 바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그거조차 내성이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장면에서 포레스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말 그런 거를 다 튕겨낸 건 아닌 것 같아. 다 그 아픔을 가지고 지난 것 같죠. 그러면 카이저 소재네. 카이저 소재 정도는 아니고 카이저 소세지 정도? 좀 보면 포레스트 검프의 가치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많은 게 있잖아. 아까 우리 했던 거 중에 반지의장은 권력지향적인 절대 반지가 있는 거고 뭔가 사람들이 사랑을 하더라도 쟁취하고 뭔가 이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픔도 겪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해피엔딩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가치가 아니야 이건.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생활을 살아가 그냥 쭉 가. 이게 희한한 거죠. 절대 그렇게 만날 수 없어. 대통령은 어떻게 다 만나. 그런 사람은 없지. 근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만나고 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뚝뚝 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가치를 지켜간단 말이야. 그 선함 의지라는 것이 계속 남아서 사람들한테 쥐어지는 건데 난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후에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라고 보는 거죠. 너희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부분대로 하라고 교육을 받잖아. 그 교육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교육 받은 대로 사니까 바보야. 근데 다들 그렇게 안 살아. 편법을 쓰고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뺏고 혹은 속이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관은 나는 전생의 공통의 언어 가운데 그 길로 가면 너는 그렇게 살면 그 길로 간다. 라는 공통의 어떤 충족감이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야기는 판타지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컨플릭트가 생기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나? 내가 바보가 돼야지만 이렇게 되나?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얘기도 또 지워지잖아.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행복해질 수 없나? 저 정도 행복을 못 가질까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이 들어요. 제니라는 이 여자친구 봐봐. 얼마나 똑똑하고 예쁘고 근데 망가져 버리잖아 그냥. 그렇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제니가 또 제니가 이제 아까 얘기한 어렸을 때 만난 짝꿍. 여기서는 이제 피&, 캐럿 뭐 이렇게 얘기하죠. 콩과 당근. 그러니까 그렇게 절친. 근데 이제 제니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로 평생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자꾸 어성거 뛰어내리려고 하죠. 아까 그 기도할 때도 새가 돼서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포레스트 검프랑 이제 중간중간에 매번 만나요. 학교 다니면서 만나고. 근데 다리에서 내가 저기 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마지막엔 정말 이렇게 프리버드, 레너드 스키녀의 프리버드 음악이 쫙 나오면서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려고 하는 씬이 있다가 포기하죠. 그 씬은 난 정말 뛰어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보다가. 근데 결국엔 제니는 그렇게 막 6, 70년대 이렇게 관통하다가 나중에 근데 병에 걸린다. 그게 에이즈 같아.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 나쁜 병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 에이즈 막 창궐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거에 다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뭐 약간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의 그런 구색을 또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영화가 너무 잘 만든 영화죠. 그래서 나는 참 포레스트 검프는 아까 얘기한 하나의 단점,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가 좀 아쉽긴 한데 뭐 우리가 코스모폴리탄들 아니에요. 그 문화는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포레스트가 관통한 그 역사를 우리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것도 빗대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한참 그 말하자면 미군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막 있었던 그런 거라 제대하고 나서 한 1년 안 돼서 본 영화였거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해소된 영화 중에 하나야. 그 문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공통된 감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은 공감이 된 영화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스며들지 싹 공간이 돼버린. 그러니까 좋은 영화인 건 분명한데 오샥이 이 부분에서 이걸 판타지로 놓는 부분은 나는 처음에 했던 말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갈망하고 절망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으며 꿈꾸는 우리의 꿈 같은 이야기. 그런데 그게 현실이 아닐 거라는 규정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프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정말 판타지예요. 이럴 수 없는 일들을 다 묶어가지고 꿈처럼 벌려놓은 건데 너무 리얼하니까 우리가 보면서 몰입하게 되는 거고, 야 정말 저랬겠구나, 뭐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에선 걔가 뭐 그 럭비공 들고서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게 그게 축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잡히면 안 되는. 그래서 대학을 가. 그 장면이 재밌잖아요. 공 들고 뛰니까 관중석에서 run, stop, go, stop. 얘가 안 멈추니까 그다음부터 스톱 사이드 만들었어. 스톱을 딱 만드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이걸 딱 보고 스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이 흐르다가 우와. 그렇죠. 이게 그 Run, Forest, Run 이거가 영화 처음부터 계속 나오잖아. 이게 제니가 뛰라고 그러잖아. 이게 도망치라고 정말, 친구들로부터 도망치라고. 그냥 뭐 넌 바보라서 사람들이 놀리고 하니까 무조건 도망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전 가기 전에도 제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이 영화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씬들이 많이 있는데 만남에 관한 씬들이 있어요. 만남. 그 사랑하는 제니와 얘가 만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거기 그 머니먼트 그 탑 앞에서 반전 거기서 집회하잖아요. 제니 하고 뛰어나가는 거. 얘가 거기서 무슨 연설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꺼져가지고 뭐 잘 안 들리다가 그쵸. 나중에 이름만 얘기하죠. 너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멀리서 제니가 포레스트 하면서 이렇게 물 가운데로. 분수대 연못이 연못을 이렇게 뚫고 되게 상징적인 씬 같아요. 이게 이념적으로 이게 지금 반전 12 정말 그때 심했잖아요. 그 워싱턴 DC에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뭐 정치적이고 뭐 전쟁이고 이런 거 다 없이 이 두 남녀가 거기서 만나는 거 사람들이 열광하잖아. 그리고 또 만남의 씬이 이 댄 중이죠 루트는 얘도 포레스트 때문에 이제 인생을 하여튼 댄 중이가 나중에 이 새우잡이 하고 있는 포레스트를 찾아와. 선착장에 휠체어 타고 이렇게 앉아 있어. 되게 망가졌고 이제 포레스트가 보낸 편지였는데 얘도 근데 포레스트를 굉장히 표현을 안 해도 되게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구해줬는데 자기.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왜 안 냅뒀냐 막 그러잖아. 자기는 그 신념이 있는 거지. 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만 하는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만 하는 이성적인 부분과 나를 구해준 고마운 부분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씬에서 나는 그 선착장에 앉아 있는데 포레스트는 그냥 뭐 중위님 아주 극존칭하고 근데 친구라고 생각한 거야 사실. 근데 배 타고 이렇게 가면서 그걸 보고서 너무 반가워하잖아.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어. 네 맞아요. 배는 다 뽀개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가서 뭐 껴안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반가워하는 거지. 그게 인간 대 인간, 친구와 친구. 강아지 같아 강아지. 그게 너무 순수하고 나는 그 만남의 장면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또 나중에 엄마랑 만나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이렇게 그런 만남들이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 몇 가지 그 영화적인 장치 아까 우리 그래픽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그 깜짝 놀라게 만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치를 만들어서 다리에 붙여야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리에 파란 색깔 칠을 칠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그래픽으로 지운 거지.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아까 대통령을 만나는 씬들. 이거는 실제로 흑백 필름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쭉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거기다 삽입해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실사가 돼버리는 건데 사실 TV 안에서 보여주니까 보여주는 거죠. 이게 94년 영화인데 이 정도 CG면은 그때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제가 엄청 화제됐어요. 그렇죠. 많이 이슈됐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장치인 깃털. 깃털 이게 사실은 오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낮에 움직이는 그래픽물은 이게 깃털이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데도 깃털 막 굉장히 날아가는 거야? 어려워. 깃털 날아가는 거? 감독은 수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깃털을 이거를 잘 블로우로 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서 카메라에 담으면 되겠다. 안 된 거지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깃털은 그렇게 움직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깃털이 상징하는 건 사실은 이게 신의 손길 같거든. 터칭. 신이 그러네. 이런 터칭을 해주는 것들. 신의 손길. 저는 그 깃털이 날아갈 때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의 그 메인 테마. 네, 그게 잘 생각나요.
프레스 건프만 따다다단. 생각하면 되지. 이 테마 음악은 저 너무- 뭐지 너무 시네마 천국의 테마 음악하고 거의 동급이야. 아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붙고 이게 약간 진욱이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하냐? 뭐 얘기를 뭐 못하겠어 생각나지? 이것도. 뭐 왜요? 근데 울것 울어? 같아서? 너 이거 보고서 우는 데가 어디냐? 저는 그냥 불쌍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그렇고. 어. 그러니까 난 또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나 싶어. 아니요 이거는 그뭐 최강님 얘기했지만 한번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메인 테마만 나와도 이렇게 그래? 그렁그렁해지는 그런. 정말? 왜냐면 이 영화는요 아까 전에도 계속 뭐 바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영화거든요. 그치. 이거는 주인공이 느끼는 행복보다 음. 관객이 느끼는 행복이 너무 큰 영화예요. 바람이. 아니 그 약간 이거 좀 솔직한 얘기인데 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엔 좀 짜증이 나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포레스트 검프 모습을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중간쯤 돼서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또 다른 사람은 또 바뀌어 있어요. 바뀌죠. 근데 바뀌어 있는 사람한테 막 자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나도 이 포레스트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애정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 포레스트 검프가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이 안 믿고 이런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옆 사람한테 그 댄 중인님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그 타임즈인가 뭔가 그 잡지를 꺼내잖아. 자기 표지에 나와 있는 네. 거를.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자랑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못 믿으니까 믿으라고 할 텐데 얘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인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즈를 꺼내서 자기가 표지에 나오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잖아. 그 그렇죠. 사람들. 그게 다 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현실에서 안 그래. 얘는 개무시 당하고 심지어는 되게 비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완전 판타지로 승화했다라는 거지. 아니 그래서 이 바보가 느끼는 아마 이 삶은 우리가 봤을 때 뻥 같은 사실 부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누가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볼 때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오장님도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약간 우리가 바보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왔던 건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누구나의 인생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무용보로 이렇게 같이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것도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판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의 길에서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좀 느꼈고 사실 이 포레스트 검프의 삶은 관객이 보는 걸로 하여금 굉장한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오히려 포레스트 검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니에 대한 사랑은 관객으로 하여금 포레스트 검프만큼 행복감을 느끼게 하진 않아요. 그거는 포레스트 검프가 제일 원하고 가장 그쵸. 극렬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건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랑과 맞닿아 있기 그쵸. 때문에 짝사랑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봤을 때 제니에 대한 사랑은 사실 여러 가지로 벽이 많거든요. 병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제니의 삶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만일 내가 어떠한 여자를 사랑을 선택을 한다 했을 때 제니 앞에는 굉장히 많은 벽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얘기 나왔었지만 그런 순수함 정말 사랑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포레스트 검프는 그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관객들이 그걸 느끼고 있죠. 나 같으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것인가? 나 같으면 저기서 정말 끝까지 제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부딪힐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순수하게 보여지기 좀 때문에 바보 온달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 포레스트 검프의 사랑은 참 순수하다 못해 위대하죠. 그러니까 그 첫 장면 보면은 새카만 운동화 신고 있잖아요. 그게 제니가 주는 그 신발이었던 것 같아. 그거 신고 거기 막 미국을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뛰어댕기고 이랬던 애인데 제니가 준 그 유일한 선물을 그게 신고 있었던 것 같고 끝에 참 감동적인 대사 있잖아. 나 뭐 베트남의 그 비도 맞아보고 사막에서 해 떠오르는 것도 보고 뭐 바다도 호수도 보고 뭐 그랬는데 제니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도 거기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같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 바보가 하는 대사 지금 너무나 너무나 로맨틱하고 멋있는 대사를 하죠. 근데 그게 순수하니까 거기에 또 감동을 줘. 그게 클리셰인데. 그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은 애들이 얘기하면 얘기하면 이 작업 걸고 있네요. 뭐야 이거. 이럴 텐데. 근데 그게 포레스트 검프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 클리셰들조차도 너무 다른 텍스트가 되는 감동적이 거죠.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가 탁월하다니까. 또 감동적인 얘기 하나 있어요. 어디야? 영화에서 말고 영화 밖에서 게리 시니즈가 그 루테니 댄 역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그 캐릭터의 이름을 붙인 밴드를 만든 거예요. 루테니 댄 밴드라고. 그래? 그래서 맞아 이 사람 음악 전 세계 미군들을 대상으로 순회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실제로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대요. 멋있네. 예, 멋있죠. 게리 시니즈가 네. 된 놈이구나. 지금까지도 그러시는 건가요? 혹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완전 있었다고. 늙었지. 94년 그러네요. 20년 벌써 전이네. 21년 전이네. 대단하다. 멋있어요. 나 그리고- 이 얘기 읽고 너무 멋있었어요. 이 중간에 버바 나오지 이렇게 아랫입 예, 툭 튀어나오고 너무 재밌잖아. 새우 계속 새우 요리 얘기하는데 그 이틀 가든가 그래서 너무 웃긴 새우 튀겨 먹는 거. 둘이 쪄 먹는 환상의 거. 콤비야. 둘이 그렇죠. 아까 그 피스 앤 캐럿 나왔듯이 여기서 나 정말 둘이 불알 친구가 되는데 더맨더머가 됐어. 더맨더머이기도 하고 근데 얘 너무 진지한 그 예. 새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또 웃긴데도 또 감동이 있어. 그런 애들 있어 근데. 있어. 그러면서 아니 난 새우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계속 며칠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한 요 정도 그래서 갑자기 둘이 무슨 칫솔로 바닥 그 미싱 미싱하우스 그거 하다가 갑자기 이 정도 할 때는 또 멈춰. 톰 행스가 딱 멈추더니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또 다시 막그 재밌죠. 나중에 버바를 위해서 다시 그 숲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네이팜탄이 터지는데 그 톰 행스의 그 우정. 얘도 바보지만 자기가 목숨 경각에 달렸다는 걸 알 텐데도 걸 만큼 그 친구가 소중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다 판타지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겠어. 자기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샥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계속 1위로 선정한 부분에서 판타지로 강조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영화는 성선설에 대한 영화거든. 절대선에 대한 영화고. 그렇죠? 근데 그 절대선이 오샥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오샥은 항상 성악설을 믿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거야. 그 충돌 때문에 이게 판타지인 거지. 근데 대체로 여기서 이제 오샥이 반론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왜 아니야? 왜 없겠어? 왜 그런 부분이 없겠어?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아? 라는 부분으로 적당히 붙여놓으면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현실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류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나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되게 위대하고 좋고 물론 판타지 영화를 인정하지. 인정하지. 근데 결국으로 얘기하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 같아. 1위는 아니었다 이런 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 무슨 장르에 가도 1위를 해야죠. 네, 이거는 어느 장르를 가든 좀 약간 어거지긴 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저런 좀 정치적인 의도도 있어요. 왜냐면 포레스트 검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리스트가 적당한 게 없는 거야. 바보 영화 이런 거 하기엔 또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뭐 무슨 역사 뭐 이런 거 하기에는 또 그렇고. 트라우마에 넣으면 되지. 드라마. 드라마 우리가 늘 하는 게. 드라마 너무 크죠 범위가. 그래서 이거는 판타지 영화를 하면 1등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무용고 초창기 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실행에 옮긴 것뿐이고. 그런 영화로도 되겠는데요? 뭐 주인공 이름으로 된 영화. 왜들 이러시나. 우리 그걸로 어떻게 신체 사람 공격을 이름 영화? 하겠니? 왜 명찰 아니 가스파. 향수가. 신체 공격 돼요. 귀가 쫑긋 주인공 이름 영화. 저기 뭐 여기 재밌는 디테일이 있어서 이것만 좀 소개할게요. 이게 포레스트가 나이가 계속 변하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치? 근데 나이가 딱 변했을 때 첫 장면에서 공통점이 있대요. 포레스트가 다 파란색 체크 셔츠를 입고 있대요. 그렇지. 어렸을 때 그거 입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딱 나이가 변할 때 파란색 체크 무늬 셔츠. 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뛰는 씬이 많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씬. 달리는 씬이 많아서 톰 행크스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 바디 더블이 있어. 대역. 보디 더블이 있었어요. 그래? 보디 더블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동생인 짐 행크스.
어쩐지 비슷하더라. 비슷하게 그 수염 달고 뛸 때는 지멘크스 뛰었나? 뭐 뒷모습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왔겠죠. 되게 빨리 뛰는데 필름 빨리 돌린 것 같아. 되게 빨리 가. 재밌더라고. 아니 그리고 난 그 장면 걔가 이제 막 수염이 계속 기르면서 막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점점 사람이 늘어가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예. 그게 되게 웃기면서도 감동적인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계속 뛰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뭘 왜 뛰냐고 뭐 왜 달리십니까? 뭐 여성 인권을 왜 뜁니까? 환경을 왜 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니가 떠났기 때문에 네, 그걸 얘가 너무 치유받고 싶어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뛰기 시작한 거야. 뛰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는 건데. 그래서 약간 좀 풍자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거에 막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그냥 뛰려고 뛴 건데. 보면은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달리잖아요. 누구보다 힘든. 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아들 바본지 아닌지 제니한테 확인할 때 저는 영화를 이제 물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포레스트 검프는 최소한 아마 2번 이상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몇 번씩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바본지 확인하지라는 거에서 달리기 싫었던 거예요. 바보였기 때문에 나는 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달리는 삶이 굉장히 포레스트 검프한테는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얘는 생각이 달리는 게 들더라고요. 좋대잖아.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역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포레스트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얘한테 육체적으로 힘든 것과 제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든 거가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냥 자기는 달리는 게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달리면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좋아했고 따라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얘 삶에서 달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오샥 형이 제일 결정적으로 이 포레스트 검프를 판타지 영화의 1위에 왜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오샥 형이 이렇게 달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 뭔 소리야 또? 오샥 형이 이렇게 빨리 달리고 싶었던 거죠. 프로이드 나셨네. 그래서 프로이드 나셨어. 오샥 형이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포레스트 검프를 굉장히 통해서. 그거는 지금 이 영화의 그 성선설에 입각한 거고 쟤는 절대 선해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쟤는 성악설의 인간이기 때문에 성선설의 판타지인 거예요. 뭘 그렇게 생각해? 아, 언제든 아마 TV에서 포레스트 검프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눈을 떼지 않고 잠시라도 머물다 가죠. 지금 어느 대목 좀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초콜릿 박스를 건네면서 그 엄마가 그 얘기 하잖아. 셀리필드. 여기 셀리필드 나오네. 우리의 노마레이. 이 영화가 약간 애들 영화는 아니에요. 이게 그럼 중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포레스트 검프를 일반 중학교에 넣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집안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하는 그리고 막 중간에 뭐 욕도 나오고 뭐 제니가 약간 저기 약과 예,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하고 그 코케인 그렇죠, 하는 것도 예, 나오고 약도 하고. 누드로 이렇게 뭐 일하는 그쵸, 그쵸. 장면들도 나오고. 자기 그 존 바이즈 같은 훌륭한 포크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도 제니가 플레이보이즈에 나오는 한 대목이잖아. 그것도 역사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유니폼을 입고서 플레이보이 했다가 학교 잘리고 이런 것도 그런 거 있지. 그리고 또 이 알라바마 여기 이 남부의 보수적인 학교에 흑인들이 대학 입학하는 거 그런 것도 나와요. 다 그 현장에 포레스트 검프가 있죠. 그래서 텔레비에 이렇게 중계되고 막 거기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면 그냥 반전 그 데모할 때도 그냥 뒤돌아서 서 있는데 가서 야, 이거 제니를 만나는 거야. 이게 저 미국판 홍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깃털이 날아다니는 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거기 날아가 있으면 거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초콜릿을 주면서 인생은 이 초콜릿 박스 같다고 뭐가 얻어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고는 얘기를 하죠. 나중에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셔서 나레이션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난 슬프더라고. 그렇죠. 어머니가 얘를 그러니까 아빠가 떠난 거야. 거기서 이제 베케이션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이 바보 애 그리고 마누라 이게 싫어서 그냥 나가버린 거지. 뭐 포레스트 검프는 우리 무용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영화고 뭐 판타지 영화네 아니네 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정말 꼭 봐야 하는 우리가 90년대를 안 살았어도
지금 봐도 아주 좋은 수려한 영화고 영화죠. 지금 봐도. 아주 훌륭한 영화고 정말 책을 잡을 수가 없는 영화죠. 제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작형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형 성장 영화 좋아하세요. 이게 무슨 성장 영화야? 형이 성장 영화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0편의 영화 중에 성장 영화가 3편이나 있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이 포레스트 검프까지. 형 성장 영화 좋아하십니다. 이건 그냥 오샤기 싫어하는 성장의 클리셰가 싫은 거지 쟤는. 성장 영화 하면 나오는 클리셰들 몇 가지가 지금 싫은. 트와일라이트 이런 티네이저들 하이틴 이런 거가 싫은 거지 뭐. 아무튼 포레스트 검프는 그래서 이 2시간 넘는 영화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웃음과 눈물과 감동과 재미가 다 있어요. 이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웃긴 장면도 많아요. 엄청. 아, 엄청 많죠. 나는 아니 저거 웃겨. 여기서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눈 뜨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 그거 캐치했어? 예, 브로마이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심지어는 잡지 이런데 나온 사진도 얘는 눈을 감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보같이. 근데 그런 것도 다 신경 써가지고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웃기더라고. 버바도 웃기고. 버바 진짜 웃긴 것 같아. 아 버바. 근데 그 버바 검프 슈림프 그 회사 이름이잖아요. 버바 검프. 근데 그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레스토랑 체인이 있대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새우 요리를 잘하는 데인가 봐. 미국인들이 근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일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미국인들이 보면 얼마나 그럼요. 감동을 받겠어요. 그럼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제 시장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오는 이런 그런 오마주 느낌의 같은, 그런 장면들이 좀 있네요. 있네. 국제시장 그래서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있었네요. 예, 그렇죠. 우리도 정말 얘네보다 더 심한 격동의 현대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또 영화에서 이렇게 건드려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포레스트 검프는 포레스트 검프 아니 포레스트 검프처럼 해주세요. 검프. 아까 포레스트 맨날 사람들 만나면은 I'm Forrest Gump. 그렇죠. 하여튼 참 많이 흉내내고 바보는 왜 흉내내게 될까? 한번 해보게 되잖아. 쉬워서 그럴까? 아니면 그게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결국 판타지였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판타지 중에 가장 극렬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오샥의 1위 영화였습니다. 네, 이렇게 판타지 영화가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끝났습니다. 이게 판타지 영화인가? 아닌가? 긴가민가가 1위네. 뭔가 그러네. 정신 몽롱은 우리가 몽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몽롱한 새에 당한 것 같아. 긴가민가에. 왠지 리뷰에서 좀 공격을 당할 듯한 예감이 좀 있지만 뭐 지나가겠습니다. 워낙 좋은 영화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없었는데요. 뭐가? 이렇게 다양한 패널도 나오고 최 과장님도 돌아오고 이런. 근데 이게 금요일 날 지금 밤에 이 견우직녀 만나는 시간에 하려니 참 피곤하네요. 아 견직 사유죠. 진욱이 원주에서 막 밟고 올라오고 최 과장은 죽을 것 같아 피곤해서. 예.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그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멋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영화 속의 판타지는 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해질수록 화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판타지와 현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속에 존재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판타지에 가까워지는 행복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무용보 28번째 에피소드 정신몽롱 긴가민가 판타지 영화 탑10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뻥이야. 감사합니다. 뻥이야. 거기다 붙이면 좀 이상해. 고맙습니다. 아 최 과장님 뭐 먹으러 갈까요? 다. 돼지갈비 나갔니? 남았다는데? 조금 남아서 야, 저기는 고기 어떻게 줘? 저거 제 준이 먹여야지. 준이까지 먹으면